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달 초에도 한번 했었지만 수수료 안 받는 중고차를 한 열 몇 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관심이 가는 차가 있으시다면 수수료 없이 수도권이라고 한다면은 탁송료 무료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도 좋고,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 그리고 주위 사무실에 있는 차도 이제 딜러분도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해서, 저는 뭐 10만원 20만원 용돈 받고 약간 최대한 좀 깎아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좋은 취지로 몇 대 이런 식으로 이게 최근에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뭐 이런 제네시스 DH라든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들을 혹시라도 관심 있어 하신다면은 제가 직접 가서 영상을 한 대 한 대 촬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한 번도 안 뵙고 비대면 탁송 구매 이제 요청해주신 분과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오신 것처럼 오신 것보다 더 정확하게 꼼꼼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매물이 있으시면은 여기 위에 010-8581-8953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매물들을 여기 오른쪽에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2220으로 50만원이 비싸게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요. 인천 조합에만 해당되는 차량들은 제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50만원이 비싸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실제 금액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제 깎아드릴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제네시스 DH G330 프리미엄 4륜 차량입니다. 보면은 프리미엄은 여기 이제 기아봉 밑에가 한 줄이 아니라 이렇게 조그 다이얼도 있고, 이렇게 그냥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다음 핸들 열선 버튼만 이렇게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좀 두툼해집니다. 최초 등록일은 좀 제일 최초 연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014년 8월 25일이 최초 등록일이고, 연형은 2015년형입니다. 색깔은 쥐색깔이고 74,000km인 차량이고, 가격은 2,170만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옵션이 뭐가 있는지 보기에 앞서서 성능 점검 기록부가 별로면 그냥 끝나버리는데요. 그래서 사진보다는 성능 점검 기록부를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 그래도 옵션이 뭐가 있는지 봐야지 성능 점검을 보지 않겠냐가 아니라 성능 점검부터 보셔야. 왜냐면 옵션 정보란은 여기에 있는 게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또 여기에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정보란은 어떤 매물이라든지 보지 않습니다. 차라리 사진에서 체크를 하시는 게 더 좋고, 사진이 아무리 좋고 마음을 이미 빼앗겼는데 성능이 별로면은 그냥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부터 봐야 되는 게 순서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제 종합 검사 날짜, 정기 검사 날짜는 내년 앞뒤로 한 달이니까 9월 23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튜닝 이력 없고, 그 다음에 렌트, 법인 같은 이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부분적인 중고차 특성상에 판금 도장은 조금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조금이라도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는 게 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보기가, 어떤 매물이라든지 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 조금 있지 않을까. 중고차는 조금이라도 도색, 판금 조금씩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리프트를 띄우면 빠다치를 되어 있는지 조금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좋긴 한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좀 보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도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물어봐 주시면은 정말 판금 도색도 정말 나는 없는 차, 하나도 안 건드린 차를 진짜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떤 딜러한테 가시던지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고는 일단은 보험 이력 조회 해보기도 해보고, 보험 이력 조회도 안 나오고 여기에도 안 나오는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완전 무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누유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 미세누유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는 이거는 참고만 하고,
그러면 이게 다 엉터리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은 거의 90% 이상은 맞습니다. 근데 약간 지역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을 수가 있고, 성능 점검장에 따라서 조금 이제 유착 관계로 딜러가 부탁을 하면 조금 이제 빼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조금 이제 습관화 되어 있으면은 그 해당 성능장에서는 물어보지 않고 부탁을 안 하더라도 다 그냥 귀찮으니까 다 양호로 찍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천, 부천, 김포 안에 있는 성능장에 대부분의 성능지는 제 추측으로는, 제 경험상 조금 이제 빡빡하게 찍을 거는 다 찍어버린다라고 이제 경험이 좀 있거든요. 이거는 포장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조금 참고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쪽 지역을 뭐랄까 포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서 제가 거짓말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마음인데요. 거짓말 전혀 없이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많은 딜러분들도 주위 딜러분들이실 수 있겠지만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체크가 안 돼 있고, 이 차량은 중고차 특성상의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무조건 있다라는 게 아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들어온 날짜를 보면은 이게 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날짜가 이제 7월에서 8월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4월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비춥니다. 왜냐면 안 팔린 이유가 그만큼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먼지도 좀 수북히 조금 있을 수도 있고, 게다가 또 방전도 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허차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 넘어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서 찍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실내에서 찍은 거는 이제 밑에 하단에 스크래치라든가 어디 문콕 같은 건 잘 안 보이는데요. 이제 썬팅의 느낌이라든가 그리고 어디가 긁혔다라든가가 이제 야외가 조금 덜 보이는 부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사이드 미러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뭐 전체적인 상태, 금이 갔는지 뭐 깨졌는지 뭐 그런 부분은 웬만해서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외에서 찍은 거는 티가 잘 안 난다라는 특징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 사진은 이제 그래도 이제 실내에서 찍은 것보다는 실외에서 찍은 실내 차량 내부 사진이 조금 더 적나라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5,000km고요. 그리고 옵션은 이제 열선, 통풍, 핸들 열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라디오, 오디오 뭐 그런 부분을 조절하는 버튼들, 그 다음에 블루링크 그런 버튼들이 있고, 전방 감지기 버튼,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버튼 이렇게 있는데, 기아봉을 바꿔놨습니다. 전자기아봉처럼 이렇게 바꿔놨는데, 제가 직접 타보니까 이 P를 눌렀을 때 파킹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꾹 밑으로 누른 다음에 조절하는 그런 방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드라이브 모드의 오토 홀드 부분도 이렇게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썬루프는 없는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은 정품 내비게이션 이고, 스마트 키, 그 다음에 오디오, 렉시콘 오디오가 이제 장착이 돼 있어갖고 스피커 좀 웅장한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 에어컨 히터 부분을 이제 조절하는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리어 커튼 버튼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 핸들, 이거를 누르면은 핸들이 이제 전동으로 조절이 되는 버튼 있고, 트렁크 버튼, 그 다음에 주유구 버튼인데 파워 트렁크는 아닙니다. 자동으로 이제 누르면은 띠띠 하면서 이렇게 열리는 그런 트렁크는 아닙니다. 전자 파킹 브레이크는 이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등받이 부분을 좀 이제 가운데 부분을 내리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오른쪽 전동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 있고, 그 다음에 리어 커튼, 뒤쪽 뒷유리에서 이제 커튼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런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열선 부분이 있고, 통풍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디오나 이제 앞에 오디오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는 약간 밝은색 시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밝은 회색 같은 느낌? 베이지는 아니지 않나 싶어요. 밝은 회색 느낌이고, 그리고 워크인, 운전석에서 조수석 시트를 이렇게 팔만 뻗으면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메모리 시트 있고, 리어에 이제 운전석 쪽, 조수석 쪽 이제 커튼은 수동으로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그런 커튼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2170짜리인데 키로수가 지금 74,000이면은 그냥 뭐 소소하지 않을까. G80을 혹시라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시작가는 2,500부터라고 보는데 3,000 밑으로는 조금 제 마음에 적어도 드는 그런 매물은 좀 없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당 매물은 이제 AWD 항시사륜으로 4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델은 삼성 USM5 신형입니다. 연식은 최초 등록일 2010년 12월식에 11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키로수는 10만 3천 킬로, 그 다음에 금액은 깎이기 전 금액으로 390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량의 가장 큰 고질병은 여기 버튼이 바람을 세게 하고 이제 작게 하는 그 버튼이 보통 잘 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버튼이 조금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열고 닫는 버튼 여기 있고, 이 버튼들은 이제 여기다가 방향제를 넣으면은 에어컨 히터를 켰을 때 그 방향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장착하는 그런 이제 거추장스러움이 없이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키트를 뭐 따로 구매를 해본 적은 따로 없어서 얼만큼의 이제 금액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비싸진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스마트 키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키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미리 물어보시는 것도 조금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딜러분들께서 키가 몇 개인지는 얘기를 거의 안 하시거든요. 두 개 있으면은 두 개가 있는데도 하나만 주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귀찮은 부분도 있고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키가 몇 개인지 꼭 확실하게 물어보시는 것도 조금 이제 팁, 노하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아봉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핸들 해짐 이렇게 대충 보고, 그 다음에 에어백이 사방에 있다라는 거 대충 보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있다 보고,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에 이제 깜빡이 있는지 보고, 이제 성능 기록부를 보면은 검사 날짜 2023년입니다. 앞뒤로 한 달이니까 2023년 1월 6일까지입니다. 앞뒤로 한 달이니까요. 튜닝 없고 렌트 이력이 없다라는 거고, 사고는 전반적으로 없는데 운전석 쪽 휀다 하나 있다 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가면은 여기 이상한 거 인사이드 패널 부분 판금 있음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고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를 바로 보는 것도 좀 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점검자 의견란이 15번일 수도 있고 예전 번호는 21번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누유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르노 삼성의 차량들이나 그 전에 닛산 부품 기반으로 한 그 삼성의 차들은 보통 누유가 좀 일반적입니다. 누유는 있으면은 무조건 안 산다, 걸른다 이런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특히나 원동기 쪽에요. 근데 이제 냉각수 누수 쪽에는 미세 누수 찍혀 있으면은 저는 그냥 꺼버립니다. 왜냐면은 미세 누수가 있으면은 엔진에 좀 열을 받아서 엔진이 좀 변형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치는데 또 수리비가 좀 많이 듭니다. 웬만하면은 대부분의 차가 누수라는 부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찍어놨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때문에 누수는 안 봅니다. 그리고 자동 변속기에도 웬만하면은 찍어놓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찍혀 있으면은 그냥 꺼버립니다. 근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싶어서 제가 올린 겁니다. 그래서 판매했을 때 제 얼굴 내놓고 판매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은 좀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11년형이고 색깔은 검정색, 썬루프는 없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면은 썬루프는 없는 모델이고, 이제 앞쪽에 라이트 필름을 조금 이제 짙은 색으로 한 것 같아요. 뒤쪽은 괜찮은데 앞쪽은 약간 원래는 더 밝은 색이어야 되는데 조금 어두운 색으로 보이는 걸 봐서는 여기 위에다가 약간 짙은 색의 썬팅 같은 거, 라이트 썬팅을 해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느낌은 사용감은 이렇습니다. 이쪽이 순정 느낌이고 이쪽은 많이 타고 내린 느낌입니다. 사용감이 있어요. 이 때문에 체크해 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마트 키, 그 다음에 뒷자리 깨끗하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 핸들을 클로즈업해서 어떤
이제 핸들 리모컨이 있는지 뭐 자세히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통풍은 없고 열선만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이 시트 여기 밑에쯤에 이제 돌리는 게 있는데, 조금 저는 현대기아에 손이 익어서 그런지 몰라도 왼쪽으로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좀 어두운 부분도 있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열선은 장착이 되어 있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발로 누르는 게 제일 편하고 좋긴 한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 뒤에 넘버 빳빳한 걸로 봐서는 뒤쪽에 사고는 없었구나 추측이 되고, 앞쪽은 이제 인천 조합에 해당하는 매물들은 이렇게 카앤유라고 이렇게 가려놓습니다. 좀 이제는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래도 이제 고전적으로 이렇게 양식이 좀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샤크 안테나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있고, 그다음에 요거 엔진룸 사진도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걸로 통해서 뭐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휠도 사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짝은 깨끗해 보여도 다른 한 짝 내지는 두 짝 내지는 세 짝이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여하튼 이 차량 금액이 390입니다. 그래서 10만 킬로에 해당하는 금액은 좀 적절하지 않을까. 옵션도 좀 스마트키, 그 다음에 전동 시트, 그 다음에 열선 시트, 하이패스 룸밀러는 없습니다. 블랙박스도 없어 보이긴 하는데, 블랙박스는 사실 보너스라는 개념이 좀 있어서 블랙박스에 있는 차량을 굳이 고르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연식과 키로수와 금액 그리고 사고 유무가 좀 어우러지는가를 이제 보시는 게 좋지, 블랙박스가 있는가 없는가, 내비게이션이 있는가 없는가로 차량을 고르시면은 오히려 이제 볼 차가 그래도 없는데 많이 대폭 줄이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고, 오히려 좀 비싼 느낌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으로 블랙박스를 새 걸로 장착을 하시는 게 더 이득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매물 뉴 SM5 신형 엘리 모델 럭셔리 에디션인가? 라고 하는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까 엘리 등급 39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제가 매입과 소유를 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를 구매하신다면 이 차는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 무료 탁송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쪽에 여기가 좀 깨져서 갖고 제가 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또 먹었어 갖고 수리를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없는 모델인데, 엑센트 신형을 보통 보시게 되시면은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안 돼 있는 경우를 좀 심심찮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액은 제가 문의 주시면은 꽤라는 단어가 요만큼일지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나름의 내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단점이 있다면은 두 가지인데요. 여기 핸들이 조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해졌습니다. 핸들 열선이 있어요. 이게 제가 핸들 커버를 좀 얇은 거를 구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차는 제가 팔리는 게 좀 루즈해지면은 영상으로도 제작을 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올리는 게 생각보다 품이 들어서 조금 쉽지는 않은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블루투스 되는 모델이고요. 블루투스 된다라고 여기 써져 있습니다. 블루투스 제가 직접 해봤고, 그 다음에 열선이 1단, 2단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프로토 에어컨은 아닙니다. 이제 엑센트 신형을 보면은요, 보통은 프로토 에어컨인 경우는 거의 찾기가 힘들지 않나, 100대 중에 한 5대에서 10대 있나 라는 느낌이기까지 할 정도로 진짜 프로토 에어컨은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엑센트 신형, 이 차량은 2012년 1월식이고 2012년형입니다. 그리고 키로수는 12만 7천 킬로고요. 여기를 보기 앞서서 성능 점검 기록부부터 보면은 검사 날짜는 내년 2월 24일까지입니다. 앞뒤로 한 달이니까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딱히 없었다라는 건데, 여기 누유가 자동 변속기에 체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수리를 해놨습니다. 조만간에 변경된 이 차량 단독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차량은 제가 직접 소유한 차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수리했다라는 부분을 증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리가 됐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터보 미세 누유 있다, 이 부분도 제가
수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측 휀다 손상이 있다라는 부분, 원래 여기가 원래 W 이렇게 체크가 돼야 되는데 약간 미세한 부분이 있어서 밑으로 빼놓지 않았나. 제가 따로 부탁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우측 휀다 앞쪽이 좀 손상이 돼 있다라는 부분 그냥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상한 부분 있는 거는 요거랑 요거는 제가 수리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들어온 날짜는 7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성능 수리를 한 공업사 가서 영수증 갖고 이제 성능장 가서 차를 실물을 직접 끌고 가서 재성능을 한번 이제 받아서 성능지를 바꿔야 되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이식 백밀러가 있고 오토 윈도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 룸밀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썬루프도 있습니다. 밑에 USB 꽂는 부분 12V 단자 시거잭 2개 있고요. 에어백이 B필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커튼 에어백도 있고 그 다음에 조수석 에어백도 있습니다. 휠도 엄청 A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B급 정도 되는 휠들이 껴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제 고객님 분들은 수수료 안 받고 뭐 당연한 거겠지만 금액도 좀 깎아드리고 이렇게 해서 판매를 수수료 없이 탁송료 없이 전국으로 배송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차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에 이 차도 사실 영상은 찍긴 찍었는데 제가 순번을 조금 이제 미룬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편집을 해서 빨리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 금액은 1190만원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제규어 뉴 XF 3.0 디젤 모델이고요. 뒤쪽에 리어 램프는 이런 식으로 점등이 됩니다. 약간 뭐랄까 영국의 HG 같은 느낌인데요. 성능 기록부를 보면은요, 검사 날짜가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4월 13일까지, 그리고 튜닝 렌트 없고, 그 다음에 사고는 본넷 하나, 이렇게 콩 박으면은 이렇게 콩 박으면 이렇게 좀 찌그러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보험 처리를 하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 안쪽까지는 이게 어떻게 사고가 났길래 여기만 X가 되고 여긴 괜찮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여기 끝에만 건드려도 이제 꼬부라지거나 뒤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보험 처리하면은 교환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범퍼도 무사하진 않았겠죠. 범퍼 같은 경우에는 탈부착식인 경우가 많아서 보통 체크가 안 될 때가 있는데 범퍼까지 영향이 없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쪽 9번과 18번 안쪽의 프레임은 영향이 없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대형차 특성상의 미세누유, 원동기 쪽의 오일누유 이쪽에는 타셔도 괜찮을 때가 있다. 근데 이거를 진짜 수리를 해갖고 타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 굳이 수리를 하자면은 한 50은 들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30에서 50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추측인데 한번 이 차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거 잡으려면은 얼마 들어가냐 문의 주시면은 제가 또 알아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리면 중고차 특성상의 부분적인 판금 도장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등이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들어온 날짜는 얼마 안 됐습니다. 7월 9일 들어왔기 때문에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 HG 그랜저 구매하실 돈으로 제규어를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 비록 키로수는 조금 있습니다. 문의 주실 분들은 주시면은 제가 이 차량의 상태를 소상하게 58지연정 소상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요번에 들어온 차량인데요. 검정색 올류 카니발 9인승이고요. 노블레스 모델입니다. 연식은 2014년 11월식에 이제 최초 등록일을 맨 처음 모델이 나오자마자 이 차량이 뽑혔나봐요. 그리고 2015년형입니다. 색깔은 검정색이고요. 그 다음에 키로수는 16만 키로, 가격은 1,570만원입니다. 여기도 적혀있고 여기 밑에도 적혀있습니다. 16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기판을 보면요 16만 2천입니다. 성능 기록부부터 보면은 검사 날짜 내년 2월 20날까지고요. 렌트 이력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키로수는 있지만 이 가격에 판매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키로수가 없으면은 렌트 이력이 없으면은 이 부분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리어 패널 뒷 범버에 영향이 있지 않나 싶고, 앞쪽에 정면을 받으면은 약간 정말 경미하지 않은, 경미보다는 조금 약간 더 들어가면은 여기 끝에가
요만큼 라이트랑 이렇게 해갖고 이제 파손이 되면은 보험 이력이 성능 점검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본넷까지 영향이 있는 게 아닌 걸로 봐서는 그냥 여기 정면으로 받고 여기 살짝 이제 휀다가 좀 살짝 밀려서 라든가 약간 꼬부라짐 뭐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수리가 된 것 같습니다. X는 교환입니다. 교환이기 때문에 안쪽 뼈대만 괜찮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오셔서 시운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영상 찍어서 보내달라 라고 해주시면은 이 차량도 꼼꼼하게 영상을 체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노유는 체크가 안 돼 있고요. 일단 기분은 좋고 점검자 이런 특별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들어온 날짜 좋다고 했죠. 7월 22일 날 들어왔기 때문에 뒤에 리어 램프는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한쪽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제 빛의 반사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건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남바는 렌터 이력이 있었던 게 이제 그대로 증명이 되는데요. 현재 넘버는 호가 아니라 넘버를 떼어놔서 여기를 이렇게 체크를 한 것 같습니다. 넘버를 이제 바뀐 모델로 나올 건데요. 지금 넘버는 163가에 2654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은 바뀌어 있을 겁니다. 163가에 2654 차량 카니발 차량입니다. 1570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은 이 차량의 상세한 영상 구매하지 못할지언정 꼼꼼하게 찍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델은 더 뉴스파크. 이 차량도 사실 촬영은 해놨어요. 근데 지금 편집할 시간이 조금 애매해갖고 아직 못 올리고 있습니다. 성능을 보기 앞서서 2018년 12월식 이제 3년이 안 된 그렇죠. 3년이 안 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9년형이고 키로수는 2만 1000km인데 그래서인지 920만원입니다. 등급은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그리고 앞에 모니터는 없어요. 근데 여기 스마트 키는 있고, 그 다음에 핸들 쪽에 이제 크루즈 컨트롤까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휠은 순정 검정 휠 유광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 장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도 있고, 뒷자리 엄청 깨끗하고, 밑에 매트를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찍어놨는데 영상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아무튼 편집을 빨리 해서 빨리 올리거나 지금 찍어놓은 건 많은데 편집이 문제예요. 편집이. 그래서 조만간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먼저 영상 받고 싶으신 분은 바로 보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보면은 검사 날짜 내년도 아니고 2023년 1월 16일까지입니다. 앞뒤로 한 달이니까 눈이 이상하신 게 아니고 여기 12월 17일로 되어 있는 게 맞는데 앞뒤로 한 달이기 때문에 한 달을 더해서 2023년 1월 17일에서 하루를 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023년 1월 16일까지 정기 검사 날짜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튜닝 이력 없고 렌트 이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력은 앞쪽에 휀다 그냥 톡 박아서 이제 보험 처리했는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연식이 얼마 안 된 차량은 이렇게 누유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점검 중고차 특성상에 판금 도색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놨고요. 모든 차량이 대부분 이게 없어도 다 이 내용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뒤에 리어 램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라이트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안개등도 나오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날짜가 7월 5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 좀 깎아드리고 수수료 없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 아반떼 AD입니다. 아반떼 AD 랑 그 다음에 바이퓨얼, 그 다음에 QM6 LPG 모델 시세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조만간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썬루프가 없는 흰색 모델입니다. 밸류 플러스 모델은 이 휠이 은색깔로 알루미늄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이제 좀 인치수가 작은 조금 이제 디자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그런 것보다는 휠이 사이즈 업이 되어 있는 이 모습이 전반적으로 차의 전체적인 모습을 조금 좋게 보이지 않나, 좀 더 세련된 느낌으로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도 신발을 슬리퍼 신는 거랑 그 다음에 구두나 이제 좀 비싼 신발을 신는 거랑 좀 사람 이미지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난 못 느끼겠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약간의 영향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난 모르겠는데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좀 세련돼 보이고 하이패스 룸밀러는 아닐 때가 보통 밸류 플러스는 많고 이 차량의 특징은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 휠과 그 다음에 측후방 사각지대 경복이 있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이 매물은요 키로수가 4만 킬로고 최초 등록일이 아반떼 AD 치고는 그냥 적당하거나 좋습니다. 2017년 1월식의 2017년형입니다. 금액은 1390만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품 내비게이션이 있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좋았겠지만 사제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아틀란 내비로 CPU가 나름 빠른 편이라 조금 이제 맵 보시기에는 좋을 수 있는데 여기 핸들 리모컨과 연동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 부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안 오시고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체크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면은 검사 날짜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2월 22일까지고 그 다음에 튜닝, 렌트 없습니다. 사고 이력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도 아무것도 없고 점검자 예견란에도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깨끗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들어온 날짜도 좋습니다. 7월 15일날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방전도 안 돼 있을 확률이 높고 먼지도 안 있을 확률도 높고 좀 이제 좀 깨끗할 확률이 높습니다. 통풍 시트는 밸류 플러스는 한 대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핸들 열선 있는 모델도 거의 찾기가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여하튼 조금 이 부분은 아쉽고 드라이브 모드를 누르면은 에코 모드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 그리고 이제 컴포트인가 그 세 가지로 아마 바꿀 수 있으실 겁니다. 아무튼 이 휠이 매력적이다. 그래서 많은 딜러분들이 밸류 플러스 때문에 다른 등급을 못 판다 할 정도로 이 차량이 조금 밸류 플러스 등급이 조금 제일 좀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 1390입니다. 그리고 다음 모델은 어메이징 뉴크루즈입니다. 아반떼 AD 아까 방금 보셨던 것보다는 살짝 연식이 살짝 낮은데 몇 개월 차이가 안 납니다. 키로수는 62,000km고 금액은 훨씬 쌉니다. 89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지금 뒷부분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앞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쪽에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키, 그 다음에 열선 버튼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고 이런 버튼으로 바람이 위에서 나올지 밑에서 나올지 아니면은 성해를 제거라 하는 그리고 뒤쪽에 리어 이제 성해나 좀 이제 얼음 같은 걸 제거하는 그런 버튼들은 이 가운데쯤에 있고 그렇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썬루프가 또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에어백 있고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블랙박스가 2채널로 뒤에도 있다 라는 거고 휠은 이렇게 알루미늄 휠입니다. 그리고 엔진룸 사진은 뭐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하고 안개등 버튼 그 다음에 오토를 이제 꺾으면은 이 부분을 오토에다가 맞추면은 터널에 들어갔을 때 라이트가 켜지고 터널을 나오면은 바깥이 어둡지 않고 화창하다 라고 하면은 라이트가 꺼지고 하는 기능이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키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되는 버튼 있고 그렇습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면은 검사 날짜 2023년 1월 25일까지고 튜닝 없고 렌트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없고 그 다음에 미세누유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좀 너무 일반적일 때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체크는 하되 이것 때문에 못 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딜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많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밑으로 내리면 아무것도 없고 여기도 특별한 내용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온 날짜 좋습니다. 7월 19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도 깨끗한 상태를 보일 수 있고 이제 배기량은 1800cc인 0.8입니다. 등급은 LTZ 모델입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차량을 보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에도 올렸었는데 뉴토로스입니다. 이 차량을 다시 올린 이유는 너무 팔고 싶어서가 아니라 뉴토로스로 눈탱이 치는 딜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차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이 차량을 물론 이제 문의를 주실 수도 있겠지만 870에 판매를 하고 있고 이 차량은 할부 DB가 좀 할부 한도가 좀 잘 나올 때가 많은 나쁜 딜러의 눈탱이용
차량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의 금액을 잘 아시고 다른데 나쁜 딜러 만나서 뭐 이제 1000방, 500방 식으로 눈탱이 당하시는 일 없이 이 차량의 시세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뉴토로스는 쌉니다. 이 차량의 배기량은 2000cc고요. 그 다음에 SEL 모델입니다. 그리고 최초 등록일은 2014년 12월식이고 15년형입니다. 색깔은 쥐색입니다. 굉장히 진한 쥐색깔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회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키로수는 11만 2,000km, 가격은 87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키도 2개고요. 전반적인 느낌은 조금 이제 괜찮은 차 같은데 금액이 싸요.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비게이션 모니터 여기 앞에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니터에서 조절할 때가 많은데요. 열선 버튼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버튼이 아니라 이런 디지털적인 버튼으로 터치형입니다. 스마트 키 버튼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트렁크 버튼인가 이 버튼은 뭔지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찍어서 꼼꼼하게 체크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블랙박스가 또 장착이 되어 있고 썬루프도 있고 그렇습니다. 듀얼 머플러 장착이 되어 있고 전동 시트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동인 것 같아요. 이게 돌리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 성에가 이제 꼈을 때 비 오는 날 습한 날 여기에 성에가 차면은 좀 골치 아픕니다. 얼음이 껴있거나 그러면은 요거를 활성화 시켜갖고 버튼이 아마 이 안에 있을 텐데 이제 녹일 수가 있습니다. 키 이렇게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여는 거 이것도 아마 열릴 겁니다. 이렇게 있고 이건 버튼 리어에 이제 성에 찼을 때 그리고 요거 리어 뒷 창문에 이제 성에 꼈을 때 얼음이 이제 얼어 있을 때 요거를 누르면은 녹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공조 시스템 버튼 이렇게 있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모든 차가 기능은 비슷한데 버튼들이 틀려갖고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휠은 깨끗했고 요 타이어 트레이드도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문의를 주시면은 카카오톡으로 모든 전반적인 부분을 못 사시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꼼꼼하게 찍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능기록부 2023년 1월 8일까지 튜닝 렌트 없고 그 다음에 사고는 조수석 문 하나 교환이 있습니다. 여기가 교환이 있으면은 이쪽이나 이쪽도 부분적인 판금 도장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인데요. 그건 추측이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유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참고만 해야 될 상황이고 직접 봐야 되고요. 부분적인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다, 없을 수도 있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고 들어온 날짜는 그렇게 이제 멀지도 짧지도 않은 5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달 조금 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달하고 보름 정도. 그리고 벨로스터 JS 이제 N 버전 모델입니다. N라인. 빨간색이고요. 수동입니다. 특이하게. 휠은 이렇게 생겼고요. 요게 이제 스티커도 안 떼진 부분인데 2450 금액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를 추구하는 운전을 위해서 구매하실 분은 이 수동을 이제 구매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N라인은 이렇게 뒤에 테일램프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생겼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뒤에 리어 윙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앞쪽에도 뭔가 조금 다르고 휠도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제 버튼은 없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 이렇게 정품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열선 버튼 통풍은 없습니다. 이게 신차 가격과 이제 비교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신차 가격을 이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이 차량을 확인해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짜짜짜 조금 걸릴 겁니다. 이 차량의 신차 가격이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차량 번호를 찍어서 사양 조회를 여러분들이 안 보이시는 모니터에서 찍어 보면은요 부가세 빠진 금액으로 나오니까 한번 더 해봐야 됩니다. 2,965만원 더하기 296만 5천원 하면 3,261만 5천원인데요. 이 차량이 지금 가격이 2,450인데 깎이기 전 금액이 그러면 한 800, 한 대충 20 정도 이득이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 관심 있으시면은 문의 주시면은 꼼꼼하게 영상으로 찍어 드리고 안 사셔도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청해 주시면은 찍어 드리겠습니다.
뭐 별 내용 없겠죠. 2024년 1월 16일까지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 다음에 사고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없고 깨끗해야지 정상이죠. 들어온 날짜 얼마 안 됐고 7월 19일 2450에 신차가에서 820 정도 빠진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델은 스팅어입니다. 휠은 이런 식으로 사제일이 껴져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색깔은 제일 인기가 있는 흰색이다. 대신에 휠은 사제 휠이 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캘리퍼나 이제 브레이크는 이렇게 순정 블렘보로 이제 돼 있지 않나. 이게 이제 고속주행 시에 요걸로 이제 밟으면은 일반적인 브레이크는 이게 2개로 잡는데 요거는 4개로 이렇게 잡아서 더 잘 쓰고 안쪽에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 디스크에 또 구멍도 타공식으로 뽕뽕뽕 뚫려 있어서 좀 열 받는 부분도 조금 이제 약간 냉각 부분을 조금 이제 최소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이제 제동 능력도 더 이런 타공 부위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이게 사선으로 좀 이제 안에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조금 더 제동 성능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요. 이 차량 실내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성능부터 보면요. 검사 날짜가 종합검사 날짜가 2022년 3월 말일까지 그리고 튜닝 없고 렌트 없고 그리고 이제 사제휠 정도는요 튜닝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고 부위가 없진 않은데요. 앞쪽에 리어 휀다 그리고 이제 뒤쪽 트렁크 도어 이렇게 2개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X가 되면은 보통 범퍼가 영향이 아예 없진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도 이것 때문에 못 살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9번과 18번 안쪽에 프레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경미한 부분인데 찌그러지고 이제 긁혀서 교환을 보험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누유 없을 거고요. 이 정도 연식이면 거의 없어야지. 이 정도 키로 쓰면 거의 없어야지 맞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휘발유가 아니라 디젤 모델입니다. 4륜 모델이고 2.2 그러니까 배기량은 2200cc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휠 튜닝 돼 있다 밑에 단서가 달려 있고요. 네, 부분적인 파금 도장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내용이 밑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4일 들어온 지도 엄청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이 차량도 새 차 가격을 한번 유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차 가격이 4,390 더하기 439만원이니까 4,829만원이 이 차량의 신차 가격입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3년 한 4, 5개월 정도 된 감가율은요 3,320이라고 보면은 1,500 정도가 빠졌습니다. 좀 많이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년도 아니고 지금 3년 정도 만에 1,500 정도가 빠졌어요. 새 차가에서 이렇게 저렴하게 사실 수 있으시다. 중고니까 뭐 당연한 거겠지만 이렇게 생겼고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스포티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실내 모습은 이렇게 여기 위에 이렇게 태블릿처럼 나왔고 앞에 이런 식으로 버튼 키가 하나 있는데 2개인지는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간 벤틀리나 이거는 벤츠 조금 따라하는 느낌이 약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원형 송풍구 리어 벤트 에어 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뒤쪽 시트 굉장히 깨끗하고 밑에 바닥 매트 일체형으로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차선 이탈 축구방 다 있고요. 이게 2개가 있으면은 보통은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버튼이 있는 걸로 봐서는 스마트 센스 크루즈 컨트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D컷이 아니라 이제 원형 스티어링 휠이 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 열선 3단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 뒤에 USB 꽂는 라인, 그 다음에 12V 단자, 그리고 앞쪽에 12V 단자, 그 다음에 USB 꽂는 라인이지 않을까. 그리고 USB 음악이 들어있는 USB는 여기다 꽂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핸드폰 억스 단자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핸들 열선 버튼은 이제 기아봉 밑에, 기아 너브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그 통풍 시트 조절하는 버튼일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 키는 버튼은 이렇게 돼 있고 앞쪽에 메모리 시트도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음악도 크게 팡팡 잘 들리지 않을까 싶고 이제 유보 앱이 장착이 돼 있어 갖고 한 달에 몇천 원 내면은
원격 시동, 그 다음에 에어컨 히터 미리 켜놓고 하는 부분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봤죠? 끄고 이제 다음 모델입니다. 이제 몇 대 안 남았습니다. 스포티지 R입니다. 지난번에는 은색인가 쥐색깔 제가 소개해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차량은 860짜리입니다. 연식은 2012년 7월식 2012년형이고 TLX 최고급형입니다. 최고급형은 스마트 키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로타리 에어컨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수동 에어컨식이 아니라 이렇게 프로토 에어컨식으로 되어 있고, 뒷자리 열선 있는데 그렇게는 있는데 여기 전동 시트는 보통 없습니다. 그리고 한 리미티드 정도 모델이 되어야지 여기 전동 시트가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 허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이 허리가 여기가 나오고 들어가는 버튼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운전은 조금 허리를 조금 이제 피로감을 느낄 때는 조금 앞으로 나오게 하고 좀 괜찮을 때는 좀 들어가게 하고 해서 운전을 좀 편리하게 하는 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시트를 올리려면은 위로 이 긴 발을 위로 이렇게 당기면은 올라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리고 하면, 밑으로 밀고 하면은 이게 시트 포지션이 내려갑니다. 참고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핸들 열선 버튼은 여기에 있고, 비탈길 경사로 밀림 방지 뭐 그런 거 다 있습니다. 액티브 에코를 누르면 차가 좀 둔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 꺼놓고 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버튼 있고, 그 다음에 열고 닫는 버튼, 그 다음에 세이프티 윈도우 락 버튼, 다른 자리에서 창문 열고 닫고 못하게 하는 버튼, 그 다음에 운전석만 도어에서 창문을 자동으로 딸깍 누르면은, 좀 세게 누르면, 요령 있게 누르면은 이게 자동으로 올라가고 하는 버튼 있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가 운전석에만 장착이 되어 있고, 조수석은 열선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되어 있고, 블랙박스는 썩 엄청 좋은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긴 한데 앞쪽에 1채널, 2채널로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에어백은 B필러에도 있기 때문에 사고 시에 잘만 터진다면은 이제 안전상에 A필러에도 있기 때문에 사이드 이제 커튼 에어백도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한, 사고가 나더라도 좀 안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휠은 이제 TLX 최고급형 휠은 요건데 약간 조금 크랙이 있는 점이 보이네요. 전반적인 느낌은 이런 느낌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휠이 그 휠 스크래치에 약간 취약한 점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운전을 안전하게 하면은 괜찮겠지만요. 그리고 여기 뒤에 전구가 한쪽에 안 들어오는 경우도 좀 있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의 주시면은 제가 그런 부분 꼼꼼하게 다 이제 고질병, 이 차가 특히나 정말 큰 고질병은 핸들을 이렇게 이거를 여기를 잡고 땅땅 하면은 밑에서 덜거덕거리는 그런 오무기어, 스티어링 기어가 조금 나갈 때가 좀 많은데요. 수리를 하게 되면은 좀 25만원, 뭐 30만원 정도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싸게 고치면 17만원 될 수도 있겠지만, 잘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르고 구매하면은, 이제 구매하고 나서 고쳐달라고 하면은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스티어링 기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성능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안 해준다고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키로수는 12만 9천 킬로, 이제 13만 가까이 탄 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 내비게이션은 정품이 아니라 사제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그리고 뒷자리 열선 버튼이 각 뒷문에 버튼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다음 차가 마지막 모델이지 않을까 싶고, 이 차량을 만약에 구매하신다면은 추천 이제 예방 수리하실 부분은 흡기 클리닝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EGR 점검 필요하고, 그 다음 보통 세트로 흡기랑 EGR은 세트로 갈 때가 좀 많아요. 두 개를 수리하면 20에서 30 정도 들어가고, DPF 클리닝 하면은 한 20 얼마 들어갔었나? 업체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한데,
그렇게 하시고 타시면은 RNG 문제는 조금 이제 많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RNG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유튜브 영상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요. 보통은 그냥 대충 타니까 수리 안 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방 수리하고 타면은 문제될 게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썬루프는 없는 모델입니다. TLX 최후평 모델입니다. 다음 모델 아마 마지막으로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차량. 휘발유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키로수는 53,000km고 그 다음에 최초 등록일은 2012년 1월식 12년형입니다. 디럭스 스페셜 모델로 알고 있는데요. 하이패스 룸밀러가 또 장착이 웬만하면 잘 안 돼 있는데 장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모닝의 특징 중에 이게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버튼이 이게 없으면은 안전상의 큰 문제가 가끔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한 옵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운전석 오토 윈도우가 있다라는 거는 뭐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작동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금액은 520입니다. 연식과 금액과 키로수가 좀 잘 어우러져서 제가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 버튼 이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거까지도 있습니다. 겨울에 핸들 만지면 차가워서 운전을 못한다. 너무 기다려야 된다. 히터 너무 이제 따뜻해지려면 오래 걸린다. 급해 죽겠는데 뭐 이렇게 손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해갖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키면은 보통 핸들이 금방 따뜻해집니다. 플라워 휠이라고 하는 꽃 모양 휠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인기가 있는 흰색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볼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후방 감지기 있고요. 그 다음에 후미등 이제 후진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모델은 이제 에어백이 또 사방에 있습니다. 뒷자리 굉장히 한 번도 안 탄 것처럼 깨끗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럭셔리 모델이 아니라 디럭스 모델이라서 핸들 리모컨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은 그 대부분 여기 블루투스가 안 될 때가 많은데 여기 마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가 안 된다라고 보면은 이제 한 25,000원이었나? 23,500원이었나? 이제 링 무선 카팩이라고 구매를 하셔서 여기 밑에 C가잭에다가 꽂으시면은 라디오 주파수를 연결하면은 노이즈 캔슬링이 됩니다. 이게 제 목소리가 전화 통화 시에 울리는 게 하울링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또렷하게 들려요. 그래서 그 제품을 쓰시면은 좋겠다라고 이제 추천을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에어백도 사방에 있고 이 모델 성능 기록부를 보면은요. 검사 날짜 내년 1월 말일까지고 아직 여유 조금 있고 튜닝 렌트 없고요. 그다음에 사고 이력은 휀다 하나 있다. 그리고 밑에 누유 체크가 안 돼 있습니다. 참고만 하고 진짜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부분적인 파손 도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점 체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온 날짜 좋습니다. 7월 13일 이제 한 달도 안 된 따끈따끈한 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이드미러에서 또 이제 깜빡이가 나오면은 조금 안전상에 약간 도움이 되고 멋스러운 디자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라 금액은 다소 있지만 키로수가 좀 어우러지는 차량이다. 그리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있는 깨끗한 내비게이션 있는 차량이다라고 하이패스도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13대인지는 모르겠는데 10몇 대 제가 이제 갖고 나와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관심 있었던 차가 있으시다고 하신다면 수수료 없이 기본적으로는 수도권 무료 탁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으로 가면은 약간 조금 이제 하루 날 비우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당 조금 더 받고 기름값 조금 별도로 톨비는 포함을 이렇게 톨비는 포함인데 탁송료는 있고 기름값은 이제 아무래도 오시는 게 아니라 제가 가는 거니까 오시고 가셨으면 기름을 직접 넣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수증 첨부해서 얼만큼 넣었다라는 부분을 증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핸드폰 제 카드로 얼마 긁었는지도 증명을 해드리고 기름값은 후불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음에 드시는 매물 있으시면은 그냥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영상을 꼼꼼하게 찍어 드릴 텐데 이제 오늘이긴 한데 어저께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이라고 할게요. 제가 한 번도 안 뵙고 군포에 탁송을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무료 탁송을. 그런 과정을 한번 이제
이민용 팀장이 어떤 식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나한테 보내줄 거인지 유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영상 끝에 이렇게 조금 이제 제가 추천 영상으로 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지금 오늘 보셨던 매물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시세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보셨어도 좀 좋지 않을까, 나한테는 어떤 차가 맞을까 또 생각을 또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으로 또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다음 시간에 이거를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렇게 엄청 바쁘지만 않다면 정기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긴 한데, 못하면 2주에 한 번, 이번처럼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수수료 안 받는 촬영을 꾸준히 정기적으로 할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댓글 그냥 잘 봤어요 내지는 뭐 이런 댓글 남겨주시면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따라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원래 잘 못했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 혹은 이런 차량들로, 아니면 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후기 그런 부분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진짜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